안녕하세요. 디모드로입니다. 오늘은 풍경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한번 그려보시죠. 오일 파스텔로 풍경화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해보려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파스텔 번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스케치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스케치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OGQ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라 저작권만 준수하시면 개인적인 연습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은 재료의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진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초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체를 기본적인 색상으로 나누어서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칠해주세요. 흰 여백이 듬성듬성 보여야 다음 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스텔은 겹겹으로 칠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빽빽히 칠해버리면 다음 색이 미끄러지면서 올라가지를 않죠. 사진에 가까운 그림일수록 많은 색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눈으로 구분이 되는 총천연색은 1600만 가지라고 할 때 지금 사용하는 파스텔 개수는 72개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오늘 그림에는 아마도 절반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적은 색으로 어떻게 사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듯이 색이 서로 섞이기 때문인데 파스텔은 물감처럼 미리 섞어서 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종이 위에서 섞이면서 여러 색이 나오게 됩니다. 빗금을 긋듯이 그어주는 과정에서 색과 색이 만나서 엉키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색이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진처럼 묘사할 때 핵심적인 방법은 블러를 주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의 색을 면봉으로 문대면 오일 파스텔은 마치 버터가 빵에 발리듯이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며 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번진 색에는 몇 가지 색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투명도와 다양한 명도로 분해되면서 수많은 색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물론 가까이 보면 티가 나겠죠. 그림을 볼 때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면봉으로 문대주고 있는데요. 색이 섞이는 역할뿐 아니라 바탕에 흰색 종이를 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회화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면 흰색 여백을 메꾸지 않고 다양한 색을 좀 더 섞어가면서 계속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지만 그림은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죠. 사진에서는 구도와 사물의 모양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참고할 뿐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의 장소는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종종 비가 내리기도 했죠. 그런 날은 사진이 더 잘 나옵니다. 제일 밝은 부분과 제일 어두운 부분 사이의 단계가 맑은 날보다 더 넓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신 색이 너무 차분해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더 밝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그 장소는 맑은 날인 거죠. 지금 어두운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둡지만 그 속에도 나무의 가지와 줄기들이 있죠. 그것들을 묘사해 주고요. 사진을 보면서 어두운 부분 위로 밝은 나뭇잎들을 그려줄 부분과 밝은 나뭇잎 부분 위로 어두운 나뭇잎을 그려줄 부분을 머릿속으로 정해서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으로 사진으로 따지면 초점이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선명하죠. 배에다 초점을 맞추었을 테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나무들은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 주변의 그 블러와 선명도에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송곳으로 가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산 쪽으로 가볼까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모습인데 각각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색을 얹고 면봉으로 블러를 만들고 다시 색을 얹고 블러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우면서 빽빽한 나무들이 차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기억할 점은 사진 보정과 비슷한데요. 보통 사진을 찍고 보정할 때 밝기만 보정하지 않죠. 보정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비라는 것을 손봅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밝은 곳을 더 밝게 해주는 보정인데요. 이렇게 보정해주면 사진이 훨씬 산뜻해지고 선명해지죠. 마찬가지로 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의 밝고 어두운 부분에 맞춰서 어두운 곳을 어둡게, 밝은 곳을 밝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트를 그릴 차례인데 이 그림에서 보트는 주인공이죠. 가장 디테일하게 그려져야 할 부분이고 아주 가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연필이 몇 개 사용되었습니다. PC로 시작하는 번호는 프리즈마 컬러의 색연필 번호입니다. 배 위에 노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색을 칠하세요. 오일 파스텔은 그 위에 그리면 되거든요. 배 위에 쓰레기 봉투가 있죠? 설마 그것도 그릴 분은 없겠죠? 사진 찍을 때부터 꺼내고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찮기도 하고 그저 그림용으로 찍은 거라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오일 파스텔 위로 색을 얹을 때 색연필을 사용하면 잘 그려지는 색이 있고 잘 그려지지 않은 색이 있습니다. 전에 강좌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색연필은 오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있고 왁스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이 잘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두었다가 비슷한 색에서도 좀 잘 올라가는 색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대충 그렸더니 노가 조금 삐뚤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색을 칠하는 것이죠.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가늘지만 그림자를 넣기로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 아래 부분으로 옮기고 가늘게 만들어서 약간 진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에는 흐린 날씨라 나타나지 않는데 맑은 날씨엔 그림자가 더 명확하겠죠. 노 아래 부분에 그림자를 그려주면 더 그럴듯할 겁니다. 이번 강좌는 파스텔 번호도 잘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그냥 색을 보면서 따라 하시는 분을 위해서 파스텔도 찍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려나요? 고생해서 만든 만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가보도록 할 테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림에 대해 경험하는 곳이에요. 주로 원하시는 재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재료로 더 많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